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입니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의 노래 제목인데요. 이 노래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곡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소회도 함께 밝혔는데요. 또 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알려져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차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차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내일 추도식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하는데 이런 배경하고도 연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명 40여일 만에 굉장히 어렵게 임명된 한덕수 총리가 내일 첫 통합 행보로 출범을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보수 정부에서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한 총리와 합을 맞췄었는데 내일 문 대통령도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 사저로 몇몇 참모들이 찾아오고 또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거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재임 시절에도 퇴임 이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퇴임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번에 봉하마을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방선거와 연결짓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선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 봉하마을로 향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으로 이 험지를 옥토로 바꾸자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도 한자리에 모이는데 야권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찾는 만큼 통합 의지를 부각시킬 기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느낌표는 그런 사람 또 있었으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요. 여야가 모두 노무현 정신을 직접 계승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서로 강조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협치와 지역주의 극복으로 대표되는 듯한데요. 내일 한자리에 모일 여야가 각자 해석하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출마의 득과 실입니다. 자, 이재명 위원장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위원장은 직접 선거에도 뛰어야 되고 당의 전체 선거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판세가 어떻습니까?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변수도 있고요. 또 열흘 남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 위원장에게 당내 안팎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등으로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 29%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개양을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추가 조사 결과도 추이를 좀 봐야 하겠지만요. 이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한쪽에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 선거구인 계양 을에만 집중하다가 지방선거 전체 구도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본인 지역구에서 질 경우엔 개인적으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졌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요,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위원장은 최근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면서 사즉생, 생즉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3척밖에 남지 않는 배로 넓게 퍼진 그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출마의 득과 실의 느낌표는 모 아니면 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위원장으로서는 이 후보이자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 게 정치적인 생사를 건 승부수였을 겁니다. 물론 당이 승리하고 본인도 당선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차기 대선까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과연 모일지 도일지 열흘 뒤면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